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예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지역에 한창 개발 진행 중인 국가첨단 전략산업단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원산면 지역과 백안면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도로, 철도, 도시 공간구조로 인해 SK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 시 어디가 개발지역인가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총 부지 126만 평에 대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 팩 공사를 시작하는 정확한 시기는 언제이며 건설 근로자는 몇 명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서울 세종고속도로 남용인 IC 개통은 언제 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도로는 어디인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공사로 인하여 주변 토지 투자 시 어느 지역이 좋은지 등등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 공사와 주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 현지 부동산과 인터넷, 유튜브 등 여러가지 소문에 의해 투자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첫째, 용인에 SK하이닉스가 생기니까 주변 지역이 모두 좋아져 무조건 그 주변 땅을 사면 돈 돼, 이런 식으로 토지에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팩 1기가 공사를 하면 앞으로 많은 공사 인력들이 들어오니 주변 개발 여건과 관계없이 SK하이닉스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사 인력들이 머물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 임대 수익을 목표 삼아 원산면 지역과 백안면 지역의 계획관리 토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SK하이닉스 지역과 가까운 원산면 사무소 일대는 임대시 문제가 되지 않는 곳들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SK하이닉스와 접근성이 좋아져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여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318번 도로 주변 지역과 그 외 새로 신설되는 농어촌도로 주변 토지를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 안성지역이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과 가까워 안성지역 산업단지 주변과 신설 예정인 IC 주변 지역도 좋은 투자처라 이야기하며 토지를 권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역들이 SK하이닉스라는 개발 호재로 인해 토지 투자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의 모든 투자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불나방을 아세요? 불나방들은 불빛만 보면 계속 달려들어 결국 다 타죽습니다. 여기서 개발 호재는 이 불빛이며 불나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SK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로 자금이 묶이거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유입될 인구, 이곳에서 종사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먹고 쓰고 자고 할 신도시는 어디에 생기며 이 신도시와 연계하여 상권이 형성될 지역은 어디인지, 그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 상업지로 상향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료와 데이터에 의해 접근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토지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만 본다고 토지 투자를 성공하는 것이 아닌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계획에 의해 그런지 땅예이가 알고 있는 내용과 SK하이닉스 공사 관계자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공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시스 2024년 3월 17일 기사 내용입니다. 보계 원삼로 1.8km 구간 2025년까지 4차로 확장, 내년 3월 3개차로 우선 가동, 반도체 1기 팹 공사 대비. 용인시가 국도 17호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 도로인
보계 원수암로를 폭 35m의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처인구 원산면 두창리와 가재원리 일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의 주요 진입로인데 지난해 신설 계획 인가를 마치고 토지 보상 초기 단계다. 확장 공사가 시급한 것은 SK하이닉스가 2027년 봄에 1기 팹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3월에 팹 건설에 들어가면 하루 1만 5천여 명의 건설 근로자가 일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공사 차량도 빈번히 오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연결로는 동쪽으로 보계 원삼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쪽으로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남용인 IC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남용인 IC와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 6개 차로와 신설 진입도로 4개 차로가 내년 중 건설될 예정이지만 남용인 IC 개통은 내년 12월로 1년여 늦춰진 탓에 현재 2차로인 이 도로를 내년 3월에 3차로로 먼저 확장, 혼잡을 줄인 다음 곧바로 4차로 확장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3월 3개 차로를 우선 가동해 인근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이 몰리는 혼잡 시간엔 가변 차로를 운영할 방침이다. 위 기사 내용을 보계 원삼로 확장 노선에 대입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고속도로에서 SK하이닉스로 연결되는 남용인 IC 개통은 1년 늦춰진 2025년 12월이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 위 영상에서 보듯이 현재 2차로인 보계 원선로를 내년 3월까지 3차로로 먼저 확장하고 혼잡을 줄인 다음 곧바로 4차로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내년 3월에 팹 건설을 위해 하루 1만 5천여 명의 건설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SK하이닉스 공사 관계자를 통해 땅회의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위 영상에서 보듯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올해 말 개통하지만 남용인 IC 개통은 내년 12월로 잡혀있다 보니 SK하이닉스로 진입하는 서측 정무는 팹 공사 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환으로 17번 국도에서 보계 원삼로를 거쳐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로 해서 북측문을 이용한다는 것과 거기에 이안 17번 국도에서 두창로 길을 이용하여 동문을 이용한다는 부분인데요. 즉 SK하이닉스 팹 공사 시 북측문과 동문을 중심으로 1만 5천여 명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상권 형성이 먼저 될 지역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 측에서도 이 인력들이 머물 공통 가설부지 기숙사 부지를 위 영상에 위치한 지역에 계약했다는 부분인데요. 부지는 약 1만 평이고 1500실 규모이며 2인 1실 3천여 명이 머물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숙사가 SK하이닉스 주변에 계속 생긴다는 것이며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올 인력들을 위해 SK하이닉스 측에서 최소 약 5만 평 이상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단기 근로자의 경우 SK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공통 가설부지 기숙사를 이용하겠지만 장기 근로자의 경우 이 주차장 부지로 인해 분명 외부 숙소를 이용 출퇴근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팹 1기 공사 시기는 원래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공사를 계획했지만 팹 1기 부지에 대한 토목 공사가 내년 1월 말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 1기 공사는 2월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 주변 원산면 지역과 백안면 지역은 어떻게 개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위 지도에서 보듯 함남 정맥을 기준으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면적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면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개발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생태 등급과 시가와 예정지 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시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을 받아야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면 지역과 백안면 지역의 시가와 예정용지는 위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그럼 원산면과 백안면 지역의 시가와 예정용지와 관련 지역들이 어떻게 개발될지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1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 기본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 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 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욱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의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 묘연읍이나 원삼, 백안면 일대 등의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km제곱미터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 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 도시정비계획 등의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곳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위 기사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하고 처인구, 포곡, 묘연읍이나 원삼, 백안면 일대 등의 미개발지가 많다는 것인데요. 현재 분당 신도시 면적은 19.62제곱킬로미터로 약 600만 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동욱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500만 평에서 600만 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위 지역에 대한 내용은 추후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먼저 간단히 알아보면 내년 초 동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예정 내에 계획되어 있는 187만 평 남사 복합 신도시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용인 국제물류 4.0 주변 구도심과 연계하여 계획 예정되어 있는 추가 택지 및 신도시 부지와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온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계획에 의한 대도시 공간구상 반영한다는 개발지가 있는데요. 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계획에 관한 8월 15일 경기신문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수지, 구갈, 택지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 도시의 도시 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인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 1지구 94.8만 제곱미터 1994년 준공, 수지 2지구 94.7만 제곱미터 2002년 준공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구갈 1지구 21.6만 제곱미터 1992년 준공, 구갈 2지구 64.5만 제곱미터 2001년 준공을 합친 인근 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을 일부를 공공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노후된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 업무지구, 복합 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노후계획도시를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 노후계획도시 현황에 대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공간구상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제1장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개요 중 제1절 계획의 배경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용인시는 처인구 등 미개발지에 대한 신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더불어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보다 많은 역할을 부여하여 병행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개 도시재생권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양지 배관권역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 양지 배관권역을 항공지도로 확인하면 원삼 도시지역과 배감 도시지역이 위치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배관권역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권 지역에 대한 개발 내용은 기존 용인 2035 도시기본계획 4장 공간구조의 설정 150페이지 처인 중심권역 구상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 지도를 보시면 배감 지역은 6차 산업 특화 육성 지역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 중심 배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배감 일원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6차 산업 기반 강화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관한 7월 25일 경기신문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구 배감면 주민과 지역 현안 논의. 이 시장은 배감면 파멘포레스트 타운은 747억 원을 투입해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 중인데 오는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숙박시설 등이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가 될 이곳에 지역 농축산물 판매시설, 배감 외식타운 등도 넣고 해서 배감면 발전의 한 축이 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배감지역 개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제23차 민생토론회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울러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 용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또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교외 지역이란 용인 도심의 중심 시가지를 벗어난 외곽 지역을 뜻하는데요. 용인 교외 지역에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예정인지 물량을 받아야 조성이 가능한데 현재 위 그림에서 보듯 배감면 224-3번지 파멘포레스트 주변 지역이 시가와 예정지로 잡힌 부분과 거기에 위 영상 용인시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한 용인 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노후계획, 도시정비계획 등의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 구성을 반영할 방침이란 내용에 의해 위 도시재생권역을 위 지역에 대입하면 이 지역 안에서 약 15만 평 규모의 주거문화 복합타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가 자료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원산면 지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SK하이닉스와 관련하여 개발될 지역과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작년 11월에 발표한 이동 신도시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보시면 이동읍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란 내용이 있고요. 위치는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밀이 일원이고 면적은 약 69만 평에 계획 인구는 36,800명에 약 1만 6천 세대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내용을 알아야
원삼 SK하이닉스 신도시 위치와 면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 건설 시 유입될 인구는 용인시 주요 업무계 제2 도시장 소관 내용에서 보시듯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인구는 약 3만 921명이고 산업시설 인구는 1만 8,761명, 그 외 1만 2,160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인구 거주 내용에 있는데요. 여기도 총 상주 인구는 32,103명 중 산업시설 인구는 1만 8,781명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3만에서 3만 2천여 명이 SK하이닉스 건설 시 유입될 인구이며 여기에 필요한 면적은 이동 신도시 36,800여 명을 기준으로 계획된 69만 평에 비추어 봤을 때 최소 50만 평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위에서 이야기한 SK하이닉스 신도시와 개발지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은 한남 정맥을 기준으로 성장 관리권역과 자연 보전권역으로 나눠준다. 위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관리권역에서 개발에 대한 면적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자연 보전권역에서는 면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성장 관리권역에 대입하면 위 영상에서 보시듯 이 고당 신도시 23만 평이 SK하이닉스 관련하여 유일하게 개발될 지역인데요. 거기에 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YSB 용인시민방송입니다. 신도시가 과연 어디에 적정한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길문천, 중릉목신, 가재원리주창, 이평리, 사암리 이쪽도 다 검토를 했는데 한강수계권역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원산면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신도시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고당 독성리 지역의 도시계획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녹지 지역이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고당리, 면사무소, 면사무까지 포함해서 원삼중학교 다 포함해서 약 한 23만 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 수계 성장 번역이냐, 그 다음에 지목이 뭐냐, 그린벨트 절대 농지 다 원하잖아요. 그런 거 다 피해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1순위로. 위 영상에서 보듯 SK하이닉스 신도시는 대략 23만 평에서 24만 평, 이 고당 신도시가 유일한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개발 지역은 어디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위 영상 2024년 7월 11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내용 중 원삼, 대감면 일대 등의 미개발지가 많고라는 부분이 힌트인데요. 이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한 도시재생권역, 양지, 대감지역과 명경계를 대입하면 자연보전권역인 이 부분에 SK하이닉스 역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 이야기한 SK하이닉스 공사 시 17번 국도에서 두청로 길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진입 시 이로 인해 상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S기업 개발로 인한 역세권 30만 평 개발이 SK하이닉스 주변 자연보전권역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위 영상에서 보이는 맹리 지역, 도로가 없는 맹지, 토지 경매에 40여 명이 응찰해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인데요. 개발될 확률이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면 대부분 도박으로 패가망신했다는 분들을 뉴스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왜 강원랜드에 가면 패가망신할까요? 강원랜드는 돈을 딸 확률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에도 강원랜드와 같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안성지역이 SK하이닉스와 가까워 안성지역 산업단지 주변과 신설 예정인 IC 주변 지역이 좋은 투자처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산업단지와 IC는 좋은 개발 호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산업단지만 들어온다면 토지 투자로 자금이 묶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화성이나 평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보시면 상권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밤 7시나 8시가 되면 다 불이 꺼져 어둠의 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 산업단지 업체와 관련된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토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IC 주변 지역 또한 땅값이 뛰는 건 맞지만 가령 우리가 예전에 경험한 사례로 설명드리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 IC 주변이라든가 제2영동 고속도로 IC 주변 지역들이 고속도로와 IC가 개통을 했다고 그 주변 지역이 모두가 현재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듯 하나의 개발 호재가 끝나면 그 다음 개발 호재가 없다 보니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그로 인하여 토지에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IC 주변 지역 주변에 토지를 살 사람이 없다면 IC 주변과 산업단지 주변 지역 토지 매매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SK 하이닉스 팩 1기 공사로 인하여 관련된 인원들이 머물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변 개발 여건과 관계없이 SK 하이닉스와 가깝다는 이유로 원산면 지역과 대관면 지역이 계획관리 토지를 보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측에서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SK 하이닉스 공사 시 서울 세종고속도로 남용인 IC에서 서측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닌 북측과 동문을 이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안성지역 산업단지 주변과 IC 주변 토지 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는 부분이며 토지 투자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 투자하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